시선이 필요한 곳에서 꺼낸 공을 쏘아 올리는 시간,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 용해인 정소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칼럼지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소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음이 급해요.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굉장히 빨리 읽었습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만큼. 예. 오늘 이제 기후 위기 얘기도 하고 거기와 관련된 법들 얘기를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 내후년인데 사실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한 1년 조금 남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은 청정 경쟁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의원님. 예. 네,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그렇고 청정 경쟁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들어갈 때 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탄소를 배출한 상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무조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생산한 나라에서 충분히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부과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든 간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비용, 세금을 충분히 부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한국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제 산업들이 수출 10대 업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수출 업종 중에 4개, 2위부터 4위까지가 다 고탄소 배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게 되면 한국의 수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도입된 배경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우리들은 탄소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한국이나 뭐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은 탄소 뭐 감축하지도 않으면서 더 가격 경쟁력을 거기서 갖추니, 탄소 감축을 노력을 안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니, 그러면 너희한테 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님? 네, 사실상 이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보호주의 무역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 20% 매기겠다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관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걱정이기는 한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 얘기를 들은 것도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연 감축률은 4.17%.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높은 수준의 목표라고 하는데, 기후 대응 관련 재원은 다른 분야의 평균에 비해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 이게 왜 지금 필요한 거죠, 탄소세 도입이? 그러니까 EU의 탄소 국경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시행이 되면 한국이 1.49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그렇고요. 최대는 한 8.24조 원 정도 규모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EU에 수출을 할 때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관세가 더 붙으니까 그만큼 돈을 우리가 뭐 이익은 줄어들고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그게 이제 거죠. 대략 연간 한 8조 원 정도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생산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생산한 나라에서 충분히 비용을 지불을 했으면 그만큼 이제 감세를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 제도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탄소 관세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탄소에 과세를 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제 EU에서 이
대한민국의 수출 상품들의 이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예. 유럽에 가서 내는 것보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세수 펑크 때문에 난린데 한국에 내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필요한 과정에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너무 사실 이제 대응이 늦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설계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에너지 기업, 전통적인 이제 석유 기업이나 이런 데 오히려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가고 있기도 해요.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근데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를 하면은 이게 전기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쪽 분야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오늘 저도 용혜인 의원님께 배우려고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탄소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뭐 상품의 가격이나 뭐 전기세가 오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역진성이 늘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 시기에 유류세를 인상하려고 했더니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가 나와서 시위를 강력하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혹하다라는 점에서 역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 한 3,500명 정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한 게 탄소 배당, 뭐 탄소세 기본소득과 함께 연동을 해서 이렇게 걷어진 탄소세의 재원을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배당을 해야 이 소득의 역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분배의 이제 분배의 문제도 분배의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감축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탈핵 뭐 이런 선언도 하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들 이제 좀 많이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늘린 건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던 이제 가스가 지금 전쟁으로 파괴가 되면서 지금 전기료가 한 7배 올랐다라고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좀 겹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특히 서민들한테 독일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그 이제 기본소득 배당 얘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요. 뭐 세제 얘기를 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지금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 상황에는 맞지 않는 조세제도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교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한 68% 정도의 도로 공사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화석연료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 계속 소비를 부추기는 좀 기후 역행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 대책으로 엄청 자주 논의가 되잖아요. 저도 유류세가 좀 내려갈 때마다 솔직히 좀 더 차를 편하게 끌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소비를 부추기는 그래서 지금의 세금 제도가 이런 식의 어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맞지 않는 조세 제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오르면은 사실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류세를 걷지 않아 가지고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휘발유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미국의 거의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좀 우리나라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이 명목으로 걷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해 의원님? 꼭 이거를 도로가이거나 뭐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과세 대상이 굉장히 적고 또 과세 수준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국의 이 에너지 실효세율이 뭐 절반 수준, 34개 OECD 회원국 중에 27위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좀 현실화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지난달 말일에 다들 기름 넣으셨죠? 네.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유류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좀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에만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것도 이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화석 연료라고 하더라도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에만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한다라는 점이 실제로 어떤 효과성을 갖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만 가지고 에너지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에너지 가격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농어촌 뭐 지원하는 뭐 그런 세금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이 휘발유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 번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거는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탄소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이제 1등이 돼가지고 오히려 트럼프로부터 지금 너희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도 더 내야지 뭐 이렇게 공격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1위인데 미국도 지금 이런 탄소국 경제도 정확하게는 청정 경쟁법을 만든 이런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용해인 의원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내느니 한국에서 미리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내 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유럽에만 우리가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중동에도 수출하고 남미에도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겨야지 기업 경쟁력도 유지가 되면서 이게 조금 윈윈할 수 있는지 이 적정한 선이 조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 점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탄소세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돕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탄소세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내랑 국외의 연구가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대한민국의 탄소 가격은 한 톤당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IMF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2030년 기준으로 톤당 75달러 정도, 한 10만 5천 원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많은 연구들이 약 6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탄소 가격을 매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하면 GDP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도 확보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목표치의 28%를 달성하는 효과가 탄소세 도입만으로도 생긴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탄소세가 국회에서 발의된 게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예, 맞죠. 예. 이 논의가 그때 제대로 끝을 맺었다면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우리가 이 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늦어버린 상황이고 당장 이후에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들께 참 송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탄소세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탄소세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지금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우리나라가 또 도입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장 눈앞에 나가는 세금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탄소세를 그러면은 이제 부과를 하는 방식이 그럼 제품에 이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 부과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간접세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품의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진적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진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도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게 서민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소비자에게 탄소세 비용을 기업들이 전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자 가격에 이 과세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제 그 가격 인상의 폭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예. 이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주자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다른 나라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 사례인데요.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연료에 탄소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수의 한 3분의 2 정도를 국민 전체에게 동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난방용 연료의 탄소 배출량이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30%가 줄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탄소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배당과 함께 연동시키는 것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의 효과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 난방용 연료 탄소 부담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12스위스 프랑으로 도입했습니다. 근데 한 11년 동안 8배 인상돼서 96스위스 프랑까지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세율을 올려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기본소득과 연동된 이 탄소세 제도가 기본소득과 함께 연동이 되어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스위스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좀 적으려면 어쨌든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은 이거를 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 그리고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내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서 내는 비용보다 탄소 배당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제도를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계가 이게 뭐 이제 스위스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좀 쉽지 않은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지금 들으면서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왜 간접세가 돼야 되는지, 간접세인데 왜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세를 우리가 도입하는 목적은 사실 소득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탄소세로 발생한 세수를 약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곳이 어디인가는 공동체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다면은 저소득층이 당장 부담을 좀 더 지더라도 좀 더 탄소 배출을 덜 하는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난할수록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없어서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기보다는 기름을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탄소세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약간 재생에너지라든지 신에너지 산업 쪽으로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구성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와 인구수의 차이 그리고 이 국가 체제의 차이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서 다른 나라들은
탄소세 수입이 다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27개국 정도가 탄소세 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스위스 외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법인세를 보전하기도 하고 3분의 2 정도를 R&D 쪽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세에 대해서 시도는 해보되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 그걸 어디 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의원님께서 첫 발을 내디디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민국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 탄소세 재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국가 재원으로 네. 재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개국 정도가 탄소세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세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배당과 대부분은 연동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스위스처럼 세율을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너무 저항이 세다 보니까 탄소세를 없애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정치적 동의를 형성할 것인가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연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칼럼 용해인 정수연이 쏘아올린 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